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카카오 가맹택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카카오 티블루죠. 이 카카오 티블루가 생긴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 카카오 티블루가 뭐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높은 수수료, 줬다 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4개 단체에서 뭐 상생하자 뭐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이 택시 업계의 4개 단체란 개인택시 연합회, 그다음에 법인택시 연합회, 법인택시 노조 중에 한노, 민노 이렇게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명맥상으로는 이 4개 단체인데요. 뭐 다른 또 단체들이 또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명실부한 어떠한 단체 모임을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명실상부 가장 큰 단체는 4개 단체다. 개인택시 연합회에서도 거기서도 뭐 경기도 택시 연합회, 또 서울 개인택시 조합 뭐 쭉쭉쭉 나눠지겠죠.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개인택시 연합회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4개 단체가 카카오 모빌리티랑 간담회를 갖고 택시 업계와 어떤 상생을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지금 카카오 티블루의 수수료를 내려라 라고 했었는데, 뭐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긴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했던 것이 지역형 참여형 택시입니다. 지역 참여형 택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각 지역의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입찰 방식이죠.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업체를 선별해서 가맹본부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 가맹본부가 있는데요. 이 가맹본부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택시, 각 시에 있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가맹본부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아예 그냥 등록을 하고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부산시죠. 부산시 개인택시 조합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개인택시 조합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 정도가 되고 알고 있고요. 지금 또 경기도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또 이렇게 또 카카오 가맹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맹 본부 성격은 갖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혹시 리본택시, 반반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리본택시, 반반택시가 이 가맹본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근데 이 리본택시, 반반택시는요, 카카오를 겨냥해서 카카오의 어느 점유력을 좀 뺏어오고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31억인가 한 30억여 원을 예전에 한 2021년도인가 그때쯤 또 투자를 받아서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좀 뻗쳐 나갔었습니다. 뻗쳐 나갔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콜과 연계해서 이렇게 콜을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계속 하얀 길로, 좀 어느 정도 상향길로 들어서다가 결국은 지금 이 플랫폼 택시의 점유력이 월등하게 높은 게 카카오죠. 그 다음에 2위가 우버고 3위가 반반택시였는데요. 근데 사실상 1위랑 2위랑 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1위와 2위 우버죠. 카카오와 우버의 이 갭이 90% 이상입니다. 사실상 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그런 것을 했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개인택시 조합도 그렇게 카카오의 가맹본부를 하려다가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가맹본부를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왜 경기도 개인택시에서 그것을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본부를 하지 못하니까 반반 택시를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 시절에 이 가맹택시, 카카오 가맹택시를 잡자고 개인택시 조합에서, 이 택시 업계에서 만든 이런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T1 택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T1 택시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T1 택시가 저희 고양시에서는 고양이 택시로, 고양이 콜로, 저희 고양시 트레이드 마크가 고양이거든요. 고양시다 보니까 고양인데, 그래서 고양이 콜로 해서 또 많은 택시 기사들이 또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점점점 그것도 쇠퇴되고, 또 시에서 지원을 그 웹 관리하는 그 업체에 지원금을 끊어버리니까 이 업체도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고양이 콜은 없어지고, 그래도 T1 택시가 있긴 있었는데 점점점 콜이 사라지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사장되었죠. 그래서 T1 택시를 반반 택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왜냐면 T1 택시에 가입한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T1 택시, 반반 택시, 그러니까 코나투스죠. 이 주식회사 코나투스가 T1을 또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회원 정보까지 싹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때 개인택시연합회, 경기도 개인택시연합회라 또 어떻게 이제 조인을 맺었습니다. MOU를 가졌죠. 이게 2021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개인택시연합회, 경기도 개인택시하고 리본택시, 그 다음에 T1 택시, 이렇게 해서 조인을 맺었습니다. T1 모빌리티, 그 다음에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그 다음에 경기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자, 그 다음에 코나투스,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조인을 MOU를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결국은 T1 택시는 리본 택시에 인수가 됐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온 리본 택시는 경기도 택시랑 결국은 또 이렇게 카카오로 뭉치게 된 겁니다. T1 택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 운용사 코나투스는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 T1 택시 운용사인 T1 모빌리티를 인수 합병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한다고, 이렇게 인수 합병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계속 또 어느 정도 승승장구 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코나투스도 카카오의 두 손 두 발 다 듣고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해 초에요. 올해 초에 5.3% 투자를 20억 원, 주식으로는 37,200주, 투자 목적은 모빌리티 사업 상생, 협력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코나투스에 투자를 한 20억 원가량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코나투스는 카카오 밑으로 들어간 거죠. 또 돌아다닐 투로택시입니다. 투로택시 외관인데요. 약간 카카오랑은 약간 다르죠. 일단 가등도 카카오나 네모가, 그러니까 티블루나 네모나 뭐 세큐티 뭐 여하튼 이런 데들은, 다른 택시들은 약간 노란색이지만 이렇게 좀 약간 카카오가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문짝에 있는 거, 이 문짝에 있는 거는 블루 파트너스라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로 택시 가맹,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역 참여형 상생 플랫폼 블루 파트너스에 입점한 코나투스의 가맹 브랜드 택시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가맹본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고양시, 그 다음에 구리, 김포, 남양주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용인, 의정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1 택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이제는 반반 택시, 리본 택시도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지게 되네요. 잠깐 반짝했던 우리 반반 택시, 결국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였나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카카오를 좀 어느 정도 잡고자 좀 포부가 컸지만 결국은 이렇게 카카오의 무릎을 꿇고 결국은 카카오 밑으로 들어가서 카카오의 가맹 노릇을 또 하고 있네요. 저는 그렇다고 쳐요. 이런 업체들은 업체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합에서 발벗고 나서서 여러분 수수료 부분인데요. 카카오티 블루가 수수료가 약 3.3% 정도죠. 그죠? 약 3.3%고 그 다음에 네모택시가 이제 지역 참여형 택시인데요. 이 지역 참여형 택시가 2.8%입니다. 2.8%고 카카오 신규 가맹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투로택시라고 또 생겼죠.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이 코나투스도 똑같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티블루만 3.3%고 나머지 모든 플랫폼 지역 참여형 택시는 모두 2.8%입니다. 여기서 뭐 부가세 포함하면은 아마 3.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 똑같이 뭐 카카오 티블루나 네모나 투로택시나 다 똑같이 승객 호출 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차량에게 우선 배차한다고 합니다. 뭐 브랜드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겠죠. 카카오티 블루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이 카카오티 블루의 가맹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아직도 20% 줬다가 또 15% 돌려받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옮겨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무조건 거기에 했다고 2.8%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가입비라든가 이런 게 있죠.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나중에 매월 9만 얼마씩 거의 한 10만원 돈을 또 이 가맹본부에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내야 된다는 겁니다. 10만원씩 정도씩. 조합비도 내야 되죠. 개인택시 조합에 조합비도 내야 됩니다. 또 개인택시 조합에 또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아주 참 여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인택시의 조합에서 이 가맹본부를 한다는 거는 이 명목상으로는 카카오의 갑질로부터 뭐 막아내겠다, 우리가 좀 힘이 되겠다, 뭐 그러한 명목이지만 사실상 이거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조합 이사장 급여 올라갑니다. 거기 임원들 급여 올라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 돈 받아서 어디다 왔어? 조합원들에서 얼마나 사용할까요? 조합원들 뭐 장학금이라든가 뭐 이런데 많이 쓰여질까요? 과연 얼마나 많이 쓰여질까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쓰여질까요? 본인들 급여 연봉 올라갈걸? 100%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다면 정말 그럼 가맹본부 잘하고 있는 거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관리비 받아갖고 조합원들 쓸까요? 너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법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조합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리본택시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상담 시간이 아니어서 탈퇴를 못합니다. 리본택시 내일 이제 낮에 나와서 이제 리본택시도 탈퇴하고 해야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콜도 잘 울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내 정보 그쪽에 남아있지 않게 탈퇴를 시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웹상으로 그냥 지우지 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탈퇴하세요. 이 4개 단체가 자기들의 입속을 정말 조합원들의 생각을 해서 상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런 간담회를 MOU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맞다. 끝내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남기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착각했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실 분은요, 선영자동차 매매상사의 김선행 대표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가격으로 양도와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개인택시 매물 시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처음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팁을 드린다고 하니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실 분들은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김선행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몰수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편도 5차로 중 3, 4, 5차로 중 한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 승객에게 도착하는 콜은 잡을 수가 없지요. 뭐 고속도로에 있을 때도 못 잡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현재 지금 올수락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뭐죠? 올수락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직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덜 힘들어서 그럽니다. 정말로 절실한 분들은요,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법인 택시를 하고자 합니다. 핸드폰 요금 약정이 다 돼서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알뜰폰으로 택시기사 하는데 어떨런지요? 아주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폰 말고 서브폰으로 택시가 콜 전용폰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SS장 9986님께서 남기신 이 댓글에 대댓글로 다른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알뜰폰 뭐 한 10,000원짜리 뭐 15,000원 요 정도 요금만 돼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요.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또 선불폰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불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폰도 사실상은 선불폰입니다. 알뜰 선불폰인데요. 내가 좀 어디 전화 좀 걸고 좀 데이터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달에는 그냥 선불폰 3만 얼마짜리 가입을 했어요. 10기가짜리. 뭐 통화는 무제한이겠죠.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쓸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다. 전화 걸 일도 없고 데이터 쓸 일도 없다. 그러면은 저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뭐 그냥 받는 거는 되니까. 근데 또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은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지가 돼 버리니까 놓다 안 놓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자고 보면은 뭐 한 달 사용하고 한 달 사용 안 하고 사용하고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알뜰폰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선불폰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번 달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폰에다가 와이파이 핫스팟 연결해서 그냥 저는 지금 현재 뭐랄까요, 그냥 뭐 동영상 보거나 하여튼 영상 찍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뭐 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용폰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콜 전용폰은 콜 받는데 집중해서 하고, 이 폰으로 갖고는 내 개인적인 사생활 전화하고 뭐하고 다 사용하면 좋죠. 추천드립니다. 대구는 가맹 너무 많아요. 기존 블루에다 세큐티 엄청 많아서 개인 블루인데 하루 12시간 운행해도 15 정도입니다. 힘들어요. 자, 우리 정선구 사장님, 이제는 그만 T블루를 해서 세큐티로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가맹하실 거면 넘어가신 게 낫죠. 굳이 수수료 더 내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대구에 계신 우리 개인택시 사장님들이나 법인택시 기사님들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 다들 존경스러워요. 너무 택시가 많아. 진짜 대구는 너무 감찰을 하려 해도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정치적인 그런 이념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계속 택시 남발을 아주 그냥 주구장창 발급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주 그냥 전국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요? 인구 밀도상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대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우리 기사님들 존경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10km 가서 기본 요금만 나와도 수행하시나요?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더라면 그러한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거리 콜이 고양시는 많이 나오나요? 예, 많이 나옵니다. 픽업 거리가 먼 콜은 픽업 수수료 주면 거리가 멀어도 수행할 텐데 시스템이 변화되었으면,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맹 택시들은 수수료 내고 짧은 거리에 픽업 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비가맹 택시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그걸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올수락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저항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으면 되죠. 스트레스 받고 일하지 맙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 걸려요. 암 걸립니다. 안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 편한 대로 근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콜 멈춤 안 하면 식사,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죠. 예, 지금 올수락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뭐 올수락에 대해서 하신다는 전제하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수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죠. 제가 했던 콜 멈춤이 있는 올수락이냐, 콜 멈춤이 없는 완전 올수락이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콜 멈춤이 있는 올수락은 내가 콜 받고 이 카카오 콜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되 다른 콜들도 받는 겁니다. 뭐 우버라든가 뭐 아니면 온다콜이라든가 아니면 길손님, 택시 정류장 이런 데 있는 손님들도 태우는 거죠. 그 손님을 태워왔을 때는 카카오 콜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콜 멈춤을 하고 승객을 태워야겠죠. 또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올수락인데 손님이 내렸어. 내리자마자 손님이 탑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돼요라고 하면 승차 거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그때 콜 멈춤하고 가야겠죠. 또 밥 먹을 때 당연히 콜 멈춤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대만 빼면 나머지는 거부하지 않고 다 받는 거. 그리고 좀 길어질 것 같다, 뭐 이제 오전 근무하고 쉬었다가 밤 근무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죠. 그때는 퇴근하기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올수락이다, 이럴 때는 정말 콜 멈춤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현장 결제 콜을 이용하는 겁니다. 손님이 내리실 때 현장 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 결제 콜 운행 완료를 누르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그렇게 뭐 잠깐 식사 시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식사 시간 때는 콜 멈춤을 하지 마시고 그냥 퇴근하게 하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다시 켜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뭐 오줌도 못 싸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택시 탈출 뭐 이런 거 하면서 올수락 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올수락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좀 힘들다 싶으면 한번 올수락 하는 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아예 그냥 제가 이제 4월달 되죠. 이제 월요일 지나고 이제 4월인데요. 4월달 돼서 뭐 좀 제 매출에 좀 제가 토요일, 오늘 일요일 콜을 어마어마하게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수락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올수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제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면서 올수락하면서 매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매출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지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이런 데는 올수락하기 힘들어요. 픽업거리가 기니까.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지방보다는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면 되죠. 뭐 불가능하다? 저는 1차선에 있는데 우측에서 콜 떨어졌어. 그럼 뭐 어떡해요?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우측에서 그럼 좌회전 해야지. 뭐 좌회전 했다가 유턴해서 다시 가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게. 그리고 또 우회전 하려고 우측 깜빡이 켜고 띠띠띠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울렸어 콜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회전했다가 유턴해서 다시 또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야지. 뭐 고속도로요? 저도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중동에 손님을 내렸어. 근데 거기서 콜이 안 떨어져. 아이 물 먹는구나 하고 나왔어요. 고속도로 탔는데 중동에서 콜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그럼 저 개항으로 빠졌습니다. 개항으로 빠져갖고 당연히 손님이 취소할 확률이 높죠. 취소 당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보상콜 개념으로 콜들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왜냐면 가맹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비가맹 올수락을 하셔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또 손님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운전하시고 대박 나시고 항상 좋은 손님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